저는 이제 막 65이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한 베테랑 회계팀장이었지만 지금은 글쎄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실패한 카페 사장? 꿈을 잃은 은퇴자? 아니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중견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1987년 제가 26살 때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네요. 그 회사에서 저는 말 그대로 청춘을 바쳤습니다.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마지막에는 회계팀장까지 올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너무 단조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 업무, 야근, 회식, 주말 골프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오면 반복되는 일상.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키웠고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만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요. 특히 커피를 좋아했던 저는 조용한 카페를 운영하는 모습을 자주 정했죠. 커피향 가득한 공간에서 단골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롭게 제2의 인생을 보내는 모습을요. 그건 정말 달콤한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제 오랜 꿈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월 128만 원이 나오니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내 꿈을 이룰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카페야? 그냥 조용히 쉬면서 살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일이야. 성공하면 노후에 소소한 수입도 생기고 무엇보다 보람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아내도 마지못해 동의했죠. 그렇게 카페 오픈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나고 설렜어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하고 커피 머신을 고르고 원두를 테스트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즐거웠습니다. 퇴직금 중 1억 5천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서울 강북의 한 주택가 상권에 40평 규모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세컨드 챕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나무와 식물이 많은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고 커피 머신은 최고급 이탈리아 제품을 들였어요. 원두도 직접 고른 스페셜티 커피로 준비했습니다. 개업 전날 가게를 둘러보며 느낀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평생 회사에서 숫자만 다루던 제가 이제는 내 가게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에서 기도까지 했어요. 잘 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오픈 첫날. 지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2명을 고용했지만 저도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평생 원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매출은 점점 감소했어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비해 임대료는 월 250만 원, 직원 월급과 각종 공과금, 식자재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됐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는 걸까? 처음에는 커피가 맛없나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오히려 커피 맛은 주변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어요. 제가 선택한 장소는 주택가 안쪽이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주변에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포진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올까? 였어요. 밤에는 매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 마케팅도 시도해봤어요. 제 나이에 인스타그램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젊은 바리스타의 도움을 받아 가게 계정을 만들고 매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주변 회사에 전단지도 돌렸어요. 동네 맘카페에도 홍보글을 올렸고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개업 4개월 차에 바리스타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커피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허리와 다리는 아프고 손은 원두가루와 화상으로 거칠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게 장부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5개월 동안 매달 평균 5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이미 초기 투자금 외에도 퇴직금에서 2,500만 원을 더 꺼냈었고 이대로 가다간 모든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망할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35년 동안 회사에서 일해온 것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번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는데도 저를 믿어주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컨드 챕터를 정리하기로 한 거죠. 가게 문을 닫기 전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였어요. 커피 향이 가게 안에 퍼지는 걸 느끼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분명 힘들고 실패한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꿈에 도전해 봤으니까요. 다음 날 가게 문을 닫을 때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부담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물론 경제적 손실은 컸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남은 돈으로는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한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재무 관리라는 제목이었는데 강사가 말한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은퇴 후 창업은 절대로 퇴직금 전체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최대 30%까지만 리스크를 감수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듣는군. 하지만 그 강좌를 계기로 저는 다시 재무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재무 상담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35년간 회계 업무를 했던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서 저와 비슷한 시니어들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퇴직금 관리, 연금 수령 방법, 노후 생활비 계획 등을 조언해 주는데 제 실패 경험이 오히려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지 마세요라며 웃으며 이야기하면 상담자들도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가끔은 예전 카페를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특히 아침에 원두를 갈 때 나던 그 향기가 생각나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꿈에 도전해 봤으니까요. 제 카페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청년 창업자의 베이커리가 들어섰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들러 빵을 사기도 하는데 그 청년도 힘들어 보여요. 저는 그에게 살짝 조언을 건넵니다. 초기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아 웃음이 나옵니다. 지난 일요일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맑고 강바람이 시원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는 없어. 다만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 그러면서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대추차를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종종 제철 대추로 차를 우려 마시는데 그 달콤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맛이 제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라는 쓴맛이 있지만 그 경험이 주는 달콤한 교훈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65세, 앞으로 20년 넘게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바로 목공입니다. 도서관 옆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목공 교실이 있어 등록했는데 나무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티 코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 손으로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은 후 경제적으로는 많이 빠듯해졌어요. 국민연금 128만 원에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 살고 있는데
재무 상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 유료 상담 의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겨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가끔은 제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카페를 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당한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조급함이 오히려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1년 정도 충분히 준비하고 시장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의 일부만 투자했을 테고 위치도 더 신중하게 선택했겠죠. 무엇보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경험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예전 카페에서 같이 일하던 바리스타를 우연히 만났어요. 지금은 다른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더군요.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우리 카페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 일하는 곳보다 훨씬 좋은 원두를 썼거든요. 다만 위치가 너무 안 좋았죠.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커피 맛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 써?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더 싼 블렌드 원두만 써요. 사장님이 너무 고급 원두만 고집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비즈니스보다는 제 이상을 좇았던 거예요. 커피 맛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에 맞는 가격과 타겟 고객 위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저는 남은 퇴직금으로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가 아닌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가끔은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원두를 갈아 내리기도 합니다. 그때 퍼지는 향기는 저를 잠시 세컨드 챕터 시절로 데려가곤 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맑습니다. 저는 오늘도 도서관으로 재무 상담을 하러 갈 예정이에요. 어제는 퇴직을 앞둔 60대 초반의 남성이 상담을 예약했거든요. 아마도 저처럼 퇴직금으로 뭔가를 시작해 보려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서드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더 현명하고 성숙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의 실패는 분명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하나의 장일 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제 밤에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딸이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실패와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재무 상담 봉사활동까지.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에요.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눈에는 제가 도전자로 보였던 거죠. 그 시각의 차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니어들에게 조언해주곤 합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창업은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종종 산책을 나갑니다. 우리 동네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게들을 구경하는데 그 중에는 오픈 준비 중인 가게들도 많아요. 그런 가게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조금 뛰곤 합니다. 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저처럼 실패할까 아니면 성공할까? 가끔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해요. 어젯밤에는 꿈에서 제 카페를 다시 보았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카운터 뒤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잠시 허탈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꿈속에서나마 제 카페는 성공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카페는 실패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새로운 취미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죠. 65세 퇴직금을 대부분 날린 노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실패담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현명해진 채로 맞이하는 또 다른 인생의 장말이죠. 가끔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정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니까요. 그 길에는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있지만 결국엔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실패를 껴안고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풍요로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퇴직금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지혜를 얻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또 한 번 재무 상담을 하러 가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세컨드 챕터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드 챕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실패와 성공은 그저 하나의 문장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뜨거운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며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제 경험과 교훈을 담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어른이 되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저의 이 편지가 작은 나침반이 되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65세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거라.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시니어 재무 상담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요즘은 도서관 상담실에 앉아 다른 시니어들의 고민을 들으며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 큰 보람이 됩니다. 특히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면 제 실패 경험이 그분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어 더욱 진심을 다해 조언합니다. 지난주에는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67세 선생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교직원 연금으로 월 285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는데 그 돈으로 작은 공방을 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도예 교실을 운영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퇴직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자 2억 3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중 1억 5천만 원을 공방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을 카페에 쏟아붓고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과정을요.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도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세요. 퇴직금의 30%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안전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리고 공방을 열기 전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장 조사를 하시고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세요. 그분은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귀중한 조언이네요. 저도 너무 서두르고 있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한 분은 제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으셨으니까요. 가끔은 예전 카페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는 점점 손님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 짓게 됩니다. 아, 결국 위치는 괜찮았나 보다. 내 아이템이나 운영 방식이 문제였던 거지. 요즘은 국민연금과 재무 상담 수입, 그리고 아내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는 혈압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목공 수업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선반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나무를 만지고 깎는 작업이 묘하게 명상적인 느낌을 주더군요.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주에게 줄 작은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완성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 수는 없죠.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은 컨설팅 회사도 시작했어요. 시니어 라이프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재무 설계와 라이프 플랜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직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클라이언트가 늘고 있어요.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무실도 따로 임대하지 않고 필요할 때 카페나 도서관 회의실을 이용해요. 웹사이트도 무료 플랫폼을 활용했고 명함도 최소한으로 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를 최대한 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실패 경험이 오히려 클라이언트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이에요. 저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진솔한 메시지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종종 강연 요청도 받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은퇴자 모임에서 퇴직 후 창업의 실패와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제 경험을 나눕니다. 그리고 강의료로 소정의 수입도 생기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실패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눴어요. 그러자 제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더군요. 아내는 이런 저의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큰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카페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내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었죠.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요즘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6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분명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이지만 동시에 아직도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제 앞에는 아직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게 되죠. 이런 고민 속에서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제 경험과 생각을 글로 옮기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특히 제 나이 또래 시니어들의 관심사나 고민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글들을 모아 작은 책으로 출판해보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전 SNS에 제 이야기를 짧게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귀중한 이야기네요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틈틈이 SNS에 65세 창업 실패자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글을 올리고 있어요. 아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어 이제는 제법 SNS도 다룰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난 주말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쓰기로 한 거예요. 65세 카페 창업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실패의 원인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패 후 회복하는 과정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출판사를 알아보니 관심을 보이는 곳도 있더군요. 어제는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이 제 근황을 물었고 저는 요즘 하는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딸이 감동한 듯 말했어요. 아빠 정말 멋져요. 실패를 이렇게 훌륭하게 승화시키다니. 그 말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카페 사업 실패 후 한동안 자녀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은 것은 분명 아픈 경험이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도 많아요. 더 현명해진 판단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료품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소중함, 이런 작은 행복들이 이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는 항상 성공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공 수업에서 나무를 깎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고 글을 쓸 때도 결과보다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요. 이것이 제가 65세에 깨달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가끔은 저녁에 아내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기도 합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별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개의 밝은 별들은 찾을 수 있어요.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 별들처럼 때로는 빛나고 때로는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빛을 발하고 있구나.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카페 창업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마 그래도 할 거야. 다만 더 철저히 준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야.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당신답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카페 창업은 제 인생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여보 이거 진짜 맛있는 대추차예요 라며 대추차 티백을 선물했는데 저는 오래된 습관에 따라 여전히 커피를 마십니다. 다만 카페에서 마시던 고급 원두는 아니고 일반 마트에서 파는 중간 가격대의 원두를 사용하죠. 그래도 향과 맛은 충분히 좋아요. 이것도 일종의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또 한 번의 재무 상담과 목공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이드북의 개요를 좀 더 다듬을 생각이에요. 65세의 제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제 인생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저처럼 퇴직금을 잃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그 경험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며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카페 창업 실패 후에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니까요.